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는 수사팀이 지난해 관련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라고 적힌 엑셀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이 벌어지던 2011년에 작성된 이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와 관련해 수사팀은 그 투자사 임원을 의심해왔는데 이 남성이 오늘 입국한 뒤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뉴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뉴스는 물론 검찰발 뉴스로 검찰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12월 7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 종료를 일주일여 앞둔 지금 은근슬쩍 흘린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지금이어야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놓고 면죄부 주기를 위한 조작질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이 수상한 냄새는 뭘까요? 주가 조작이 벌어지던 당시에 김건희라고 적힌 엑셀 파일을 그렇습니다.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사의 임원인데 미국으로 도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진 귀국했잖아요. 네. 이럴 경우는 통상 검찰과 이야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국에 검찰과 얘기가 돼서 귀국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털어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걸까? 양쪽 모두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선. 검찰의 의중을, 그리고 이 귀국한 사람의 의중을.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엑셀 파일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김건희, 주가 조작에 활용된 증권사 계좌인출 내역과 잔고, 그리고 2011년 1월 13일에 매각했다는 뜻으로 보이는 주식 수량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빼박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왔지만 검찰은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파일은 2011년 1월 당시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의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회사 대표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사 압수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이른바 1차 작전 시기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거래를 일임했을 뿐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2차 작전 시기에 주가 조작에 관여한 투자자 컴퓨터에서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관련 파일이 나온 겁니다. 자문사 대표는 재판에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며 파일이 왜 컴퓨터에 저장됐는지 모른다고 증언했는데요. 해당 컴퓨터를 직접 다룬 직원은 투자자문사 임원 A씨가 지시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지난해 수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에 수배됐던 A씨가 10월 30일 자진 귀국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A씨를 압송한 검찰은 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 작성 경위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다음 달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검찰과 입을 맞추고 입국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A씨가 진실을 털어놓을지가 의문인데요. 결국 김건희 씨의 공소시효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고 합법적으로 죄를 털어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과연 이 명백한 증거를 또 어떤 식으로 뒤집고 물타기를 해낼까요? 대한민국 윤석열 친위부대가 되어버린 검찰의 한심한 작태가 또다시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진보 스피커 김어준, 두말할 필요 없는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결국 TBS가 사실상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결국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뉴스공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이자 딴지그룹 총수인 김어준 총수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어준 총수의 이름으로 뉴스공장 상표 출원 신청이 접수된 데 이어 김 총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시사 PD 채용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힘당 서울시 의원들이 TBS 편파성을 이유로 밀어붙인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면서 TBS 편파성의 진원지로 지목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76명입니까?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TBS 폐지 조례안을 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죠? 예. 이거 지금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이죠? 네?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하시죠? 지금 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시장님? 그거는 시의회 자체적으로 아마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논의의 알고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의회 의원님들 설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조례 제출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협의 안 합니까? 당정협의 하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시의회는 나름대로 토론회를 갖고 저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아마 그 의견을 정리한 모양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더 큰 꿈을 가지신 분인데 TBS 창사 이래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애청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가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원래 재단 생길 때 18%였는데 31%까지 올랐어요. 그것도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 그리고 뉴스공장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BS 출연 동의안 이번에 내셨죠, 그죠? 예, 근데 출연금하고 자체 수입하고 동일합니다. 예, 5대5로 재정 자립도 지금 50% 만들어내라라고 지금 요구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KBS가 50%인데 KBS는 시청료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공중파이고 그런데 저렇게 그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저런 동의안 낼 수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8일 조례가 통과되자 TBS에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판단은 TBS 임직원 몫이라며 TBS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10월 2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힘당 의원들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세계 언론 탄압사의 가장 치사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조소했는데요. 아니면 일단은 손가락 빨고 있어봐라. 그러면 예를 들면 김어준 공장장 나가면 다시 줄게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죠, 그거. 네. 내부에서 빨리 목소리 내서 쫓아내라. 예. 네. 생활의 문제니까요. 네. 생활의 문제니까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여러 구성원들 입장이 다 갈라질 수밖에 없죠. 네, 잘 아시네요.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부로부터 반발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네. 네. 거기 그 월급을 잘라버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언론 그 탄압사 중에 가장 치사한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네. 가장 치사한 사례로. TBS 내부에서도 김어준 하차설이 떠돌고 있지만 뉴스공장 제작진은 아직까지 프로그램 지속 여부와 관련해 진행자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어준 총수의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신청되는 등 결별 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거죠. 지난달 10월 특허청에 김어준 뉴스 상표 출원이 접수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출원인은 뉴스 취재 및 보도업, 인터넷 방송업 등을 지정해 상표권을 행사하겠다고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TBS가 지난달 TBS 뉴스공장으로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표법은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특허법 전문가는 특별하게 유명한 프로그램은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상표권은 선출원이 원칙이고 보통 명사의 경우 상표권 등록이 어렵지만 뉴스공장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식별력이 있다면 양 상표의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김어준 총수가 대표로 있는 딴지그룹 방송국은 최근 시사 프로그램 PD 충원에 나섰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면 근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업무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라이브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딴지그룹 측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통과 전부터 예정된
인력 충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시간대 영화와 OTT를 소개하는 컨텐츠 런칭을 준비하면서 PD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딴지방송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와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방송 계획이라면서 김어준 총수가 TBS를 그만둔다면 이곳으로 넘어와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TBS 내부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취율 1위의 영광과 출연금 폐지라는 시련을 안긴 김어준 총수를 바라보는 TBS 내부의 시선은 복잡하기만 한데요. 여권의 외압이 거센 상황에서 사실상 김어준 총수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겁니다. TBS 관계자는 김어준 씨와 TBS는 그동안 윈윈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인데 회사와 김어준 총수 모두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21일 방송에서 김 총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오세훈 시장과 국힘당이 노리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많이 안타깝고 슬픕니다. 내부에서 빨리 목소리 내서 쫓아내라. 예. 네. 생활의 문제니까요. 네. 생활의 문제니까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여러 구성원들의 입장이 다 갈라질 수밖에 없죠. 네, 잘 아시네요. 내부 구성원들로 하여금 내부로부터 반발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월급을 잘라버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언론 그 탄압사 중에 가장 치사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가장 치사한 사례로.